대구시가 하반기에 모든 시민들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한 번 더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원 마련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지만 다시 한번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년 찾아오는 폭염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 생각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알아봤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은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장마 예보까지 있어 의료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열흘 정도 이를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 내륙 일부 지역에도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지역 경제도 살리고 시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지난 4월 43만 가구에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했는데요. 대구시가 최근 2차로 한 번 더 하반기에 모든 시민들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공무원들의 긴급 생계자금 부정수급 문제로 논란을 빚은 대구시. 권영진 대구시장은 사과의 말과 함께 2차 긴급 생계자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긴급 생계자금 사용 기한이 8월이면 끝나는 만큼 하반기에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9월, 10월, 11월 가면은 나아질까? 그때는 정말 생계에 필요한 분들이 없을까? 이걸 생각하면은 그때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긴급 생계자금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만 지급된 반면 이번엔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구별, 개인별 지급 등 구체적인 지급 방법이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재원을 마련하느냐도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을 좀 마른 수건을 짜서라도 다음번에 드릴 때는 모든 시민들에게 조금씩이라도 골고루 드리는. 한편 대구보다 빠르게 전북 완주군은 오는 15일부터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제주도도 관련 추경 예산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폭염은 해마다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이젠 자연재난이 된 폭염. 사람들은 폭염을 앞두고 어떤 생각을 하고 또 그 생각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했을까요? 권수경 기자가 소셜 빅데이터 사이트 썸트렌드에서 분석해봤습니다. 폭염 언급량은 초여름의 등장과 함께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달 31일은 폭염 언급량이 전날보다 10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오면서 기상청은 날씨 전망을 발표하고 각 지자체는 폭염 대책을 내놓던 시기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표된 지난 4일, 폭염 언급량은 4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에 처음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9일, 최대 언급량을 기록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을 중심으로 언급량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데프리카를 키워드로 넣고 검색했습니다. 올해 첫 폭염특보가 있었던 4일, 언급량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폭염 관련 연관어를 알아봤습니다. 지난 5월엔 날씨와 기온, 에어컨 등 여름 날씨 전망을 알아보고 이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6월에 접어들어선 폭염 연관어 1위가 여름에서 폭염주의보로 바뀌었습니다. 폭염을 식혀줄 장마도 연관어 순위에 등장했습니다. 이번엔 감성 연관어 변화도 살펴보겠습니다. 5월 2주차엔 시원한, 쾌적하다 등 긍정적인 연관어가 45%, 덥다와 피해와 같은 부정적인 연관어가 40%로 크게 차이 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주가 지날수록 빨간 덩어리가 점점 커집니다. 3주차를 보면 그 비율이 더 늘어나고 4주차에 접어들면 최악, 힘들다란 키워드도 등장했습니다. 5주차엔 부정적인 연관어가 순위를 압도했습니다. 벌써 폭염에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냅니다. 6월로 접어들면서부턴 전망, 계속되다와 같이 중립적인 단어도 보이는데요. 폭염이 언제 끝날지 날씨 예보가 궁금해진 시민들의 생각이 반영된 듯합니다. 폭염의 시작부터 끝까지 시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마스크를 쓰는 것만으로도 답답합니다. 이런 날씨에 마스크는 물론 두꺼운 방호복까지 입고 일하는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은 그야말로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폭염 뒤에 찾아올 장맛비도 걱정입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10시, 바깥 온도는 벌써 27도. 선별진료소 문을 연 지 1시간 만에 방호복 안은 땀으로 가득 찼습니다. 에어컨이 있는 진료소 내부는 그나마 낫습니다. 환자들을 안내하느라 안팎을 쉴 틈 없이 오가다 보면 더운 공기에 숨이 턱턱 막힙니다. 불가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간혹 가다가 좀 이렇게 햇볕이 따갑거나 하면은 저 현기증도 나기도 하고 그리고 물도 못 마시니까 조금 목마름도 심하고 화장실도 끝날 때까지는 다 못 가고 그러긴 해요. 태양볕이 가장 뜨거운 한낮. 체감 온도는 40도에 가깝습니다. 한증막이 따로 없습니다. 바람도 소용없습니다. 후끈후끈하죠. 땀이 있는 대로 다 나고, 예. 전혀 바람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이거 이제 선별 진료소 때문에 바지를 시원한 걸 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인천의 한 선별진료소에서는 폭염 속에 근무하던 간호사 3명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현재 지금 저희 최전방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 이 시점이라서 저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걱정이 들기도 하고. 다행히 정부에서 선별진료소 에어컨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버거운 방호복 대신 전신수술복을 입어도 된다는 새로운 지침도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걱정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진료소별로 현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침은 지침일 뿐인데다 운동장이나 옥상에 설치된 임시 진료소는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폭염 뒤 찾아올 장마도 걱정입니다. 바람이라든지 비, 그다음에 열로 취약한 환경에 그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그늘막 설치, 천이나 비닐 소재가 아니라 어떤 그 바람이나 비로부터 좀 막을 수 있는 그늘막을 의료계원 나름대로. 길어진 감염병 여파에 날씨마저 복병이 된 요즘. 코로나19 최전방에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제주도는 벌써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예년보다 이른 장마인데요. 장마 전선의 북상으로 내륙 일부 지역에도 많은 양의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장마 전선이 제주도까지 북상하면서 제주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열흘 정도 빠른 장마로 2011년과 함께 가장 이른 장마입니다. 비구름이 내륙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이번 주말 남해안을 시작으로 일부 내륙 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13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비 피해가 없도록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당분간 장마 전선이 제주도 인근에 머물며 제주 지역에 비를 뿌리겠지만 내륙에는 주말 이후 한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으로 장마 전선이 북상하는 이달 중순쯤 전국이 장마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온난화의 영향으로 장마도 과거와 달리 짧은 기간 강한 비가 쏟아지는 형태로 변한 만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요즘에는 장마 특성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마른 장마가 이어지는가 하면 장마철을 전후해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침수와 붕괴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축사에서 키웠던 가축들이 폐사하고 애써 키웠던 농작물들도 물에 잠겼습니다. 장마철 쏟아진 집중호우가 축사와 농경지를 덮치면서 큰 피해로 이어진 겁니다. 해마다 장마철이면 연례 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상황입니다. 도심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주택과 담장이 무너지고 도로가 침수돼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최근 2년 장마 기간이 포함된 6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침수 피해만 2천여 건, 붕괴는 2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태풍의 영향을 받는 8월에서 10월 사이를 빼면 비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겁니다.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점검이 중요하고 장마가 시작되면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사전 점검하여 침수 피해가 없도록 하시고, 또한 하천가에는 자동차를 주차하지 마시고 전기시설 사용 시에는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에 철저를 기하셔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후변화에 따라 장마의 특성도 변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물폭탄이 쏟아지는가 하면 비가 오지 않는 마른 장마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장마철을 전후해 집중호우가 내리는 특성도 나타나는 만큼 미리미리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농촌에 정착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며 자신들의 꿈도 키워가는 도시 청년들이 시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김도윤 기자입니다. 정겨운 느낌이 가득한 상주시 공건면의 한 시골 마을. 이곳엔 마을 주민들이 사랑방처럼 드나드는 건강원이 있습니다. 가게의 주인은 바로 멀리 서울에서 내려온 청년 부부. 30대 이한민, 이미슬 부부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를 통해 상주에 정착했습니다. 건강원을 운영한 지 이제 1년 정도. 이웃들과 어울리며 함께 살아가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기른 과일을 즙으로 만들어주는데 상품성이 조금 떨어지는 과일도 판매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어 뿌듯함을 느낍니다. 지역에 들어와서 지역 농민들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저희가 몰랐던 부분들, 농민들의 어려움이나 농민들의 수확에 대한 고충, 이런 것들도 저희가 느끼게 되었고, 저희가 이렇게 함으로써 농민들에게도 조금은 도움이 되고, 이렇게 지역민들과 상생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면서 지금 너무 재밌고. 세련된 도시 느낌 가득한 상주시 남성동의 한 카페. 이 가게 역시 청년 사장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랜 외국 생활과 도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터라 지역에 대한 마음이 더욱 애틋합니다. 메뉴엔 상주 농민들이 직접 기른 블루베리와 곶감으로 만든 음료와 디저트가 있고 이웃 가게들과 함께 원데이 클래스도 운영하며 상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변에 상가하시는 분들이 좀 더 홍보하고 싶거나 색다른 이벤트를 원하실 때 저희랑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하루 정도 가볍게 고객분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지난 2018년부터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를 통해 상주에 정착한 청년들은 모두 8명.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며 꿈도 키워가는 도시 청년들이 시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들입니다. 대구 경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원 치료 중인 환자 수는 대구가 49명, 경북 18명으로 완치율은 각각 96%, 94%입니다. 10일 0시 기준 전국 신규 확진자는 45명으로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 고위험군 검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2일부터는 검사 대상에 아동 안전지킴이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인력이 추가됩니다. 검사 인원은 아동 안전지킴이 399명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인력 815명입니다. 등교 수업을 시작한 초등학생과 감염병에 취약한 산모 신생아를 만나는 직종을 우선 검사해 선제적으로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대구에서 차량 터리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대구에서 발생한 차량 터리 범죄는 모두 1,051건으로 이 가운데 83%가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했거나 운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차량 터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주차할 때 차량 손잡이를 당겨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하고 어둡고 구석진 곳 대신 가능한 밝고 CCTV가 설치된 곳에 차를 대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가 지역 화폐인 대구 행복페이 규모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는 기존 1,000억 원이 금방 소진될 것으로 보고 연말까지 2,00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합니다. 10%의 특별 할인율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구 행복페이는 발행 첫날인 지난 3일부터 일주일 동안 100억 원이 넘게 팔렸습니다. 대구시가 시민들에게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4월 말 기준 대구시의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은 14억 9,200만 원에 달합니다. 환급금 조회와 신청은 위텍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민원24 홈페이지와 ARS 지방세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대구도시철도 1, 2호선 지하 역사의 공기질을 점검한 결과 모두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면서 이용량이 늘 것에 대비해 지난 4월 27일부터 한 달간 지하 역사 58곳의 공기질을 검사했습니다. 측정 항목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기준치 밑으로 나와 역사 실내 환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공모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로 일자리, 문화관광, 행정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아이디어는 사업으로 추진되며 공모자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청도군이 농지의 소유 이용 관계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를 새로 정비합니다. 청도군은 오는 2021년 말까지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기존 자료와 비교해 농지원부 11,634건의 소유 임대차 정보를 새롭게 정리할 예정입니다. 청도군은 농지원부 정비가 마무리되면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북구면의 한 축산농가에서 수정란 이식사업으로 임신한 어미소가 새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소가 쌍둥이를 출산할 확률은 5% 미만, 새 쌍둥이의 경우는 1% 미만으로 극히 드물어 수정란 이식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안동시 농업기술센터는 경북축산기술연구소와 협업으로 어미소 개량에 힘쓰고 있으며 수태율이 평균 12%보다 높은 52%를 달성해 농가 소득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성구의회 제236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는 6월 24일까지 열립니다. 수성구의회는 제8대 전반기 의정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0년 제2회 추가 경전 예산과 조례 재개정안 22건 등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또 5분 자유 발언과 구정 질문 등을 통해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짚어볼 계획입니다. 경산시의회 강수명 의장이 전국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26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전국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강 의장은 4선 의원으로 8대 경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외 연수비 반납, 경산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을 발표하는 등 민의를 대변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요일 우리 지역은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12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20도, 한낮 최고 기온은 30도가 예상됩니다. 대기 불화정으로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등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또 점차 남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비구름으로 인해 하늘에도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기온은 올라 대구가 32도, 의성, 영천이 31도 등으로 덥겠습니다. 또 대구와 경산, 의성 등 경북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이니까요. 건강과 농작물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